자, 이번 시간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들어갈 건데, 국토기획법이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 정도 됩니다. 그럼 국토기획법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국토기획법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왜 국토기획법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 법률이 현재 뭐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PPT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국토계획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인데, 일단 이 취지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 법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취지는요, 그동안 있었던 난개발이 원인이었어요. 요 난개발이 뭐냐? 난잡한 개발이다. 그건 초등학교 수준이고,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개발이 된 형태. 이걸 우린 뭐라고 그래?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계획 없이 개발만 무작위로 해놨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했냐? 개발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야. 근데 이미 개발된 거 어떡할 건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겠다. 그 원인을 찾아본 거예요. 개발이 엄청 돼서 집을 엄청 지어놨는데 살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고 도로가 막히고 공원도 없고 불편한 거죠. 그럼 애초에 개발을 할 때 이 기반 시설이라는 걸 확보를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기반 시설이라는 걸 정확하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용량에 맞게끔 개발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원인이 뭐였는데 원인이 이거였었어요. 전국이 우리나라 용도라는 걸 정해놨어요. 전국의 땅은 개발할 땅, 보존할 땅, 개발할 땅, 보존할 땅 이게 다 정해놨는데 그거를 우리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용도지역이라고 했는데 용도지역이 옛날에는 5개였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 나머지는 보존할 땅에서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이 4개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관리를 했고요. 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서 관리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2개 법으로 관리가 되니까 이게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부딪히는 부분이 뭐였냐? 그게 네모친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 그러면 이 준도시 준농림이 문제가 돼가지고 해당 준도시 준농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게 된 거거든요. 그럼 어떤 원인이 있었냐?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전에 우리 했던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하는데 요 공적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관련된 공법이 130여 개가 있으면 국가가 국민을 너 이거 하지마 이거 공법이라고 그랬죠. 1300여 개 중에 130여 개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험법 이상의 공법을 해놓은 거는 6개 법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국토계획법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국토계획법이 왜 만들어졌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전국 토지를 아까 전에 어떻게 나눴다고 그랬냐면 보존용도하고 개발용도 이렇게 2개로 나눴었단 말이야. 근데 보존용도, 개발용도로 나누다 보니까 개발용도는 무슨 지역? 도시죠. 보존할 땅은 아까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5가지를 예전에는 용도지역이라고 칭해놓고 이 용도지역은 이렇게 쓰세요라고 해놨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개발을 할 때 비싼 땅이 좀 약간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허용이 되는 땅이니까 좋은 땅이야. 근데 단점은 비싸요. 그러면 싼 땅 찾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비도시 지역 중에서 보존할 땅 중에서 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개발이 안 되니까 별로 안 좋아해. 농림지역도 농지하고 산림이라 보존할 땅이라 안 좋아해. 도시지역으로 갈 예정인데 현재 도시는 아니다. 요 지역은 개발이 허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농림지역으로 보존해야 되는데 준해서 개발을 좀 허용하겠다. 요 두 놈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었어. 유리하게 싸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싼 게 뭐냐? 준농림지역입니다. 훨씬 더 싸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달려든 거죠. 준농림지역으로 달려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준도시하고 준농림 같은 경우에 준농림이 더 싸죠. 근데 제한이 있었어요. 큰 개발은 안 되고 작은 개발만 허용하는 거야. 4층 이하로 지어라. 이건 안 된다. 이런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엄청난 개발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가 왔어요? IMF가 97년도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IMF가 오면서 경제 변화가 일어났어. 거기에 대표적 시였 중에 하나가 용인시였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현재 용인시 내에서 준농림 지역이 한 80% 정도가 준농림 지역이었어요. 근데 IMF 터질 당시에 경제 변화가 오면서 일자리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잃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부도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국가가 창출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국가가 돈이 없어요. 국가가 하던 대표적인 게 어느 사업을 했었냐면 공공사업을 했는데 공공사업을 할 여유가 없어.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국가가 돈이 없으면 니들이 해라. 니들이 해라라고 했더니 니들이 국민들이 하게끔 해주겠다. 대신에 우리가 법적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준농림 지역의 행위자니 완화시켰어요. 여기 안에다가 아파트를 허용해 준 겁니다. 예전에 안 됐는데. 그럼 아파트를 지면 분양해서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개발업자, 디벨로퍼들이 달려들 거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이거 하다가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짓고 졌어. 그랬는데 전부 다 보니까 290세 되던 거라 이게. 여기도 299, 여기도 299, 여기도 299. 왜 299에서 끝났냐? 그 당시에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400세대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아파트가 3억인데 여기도 299에 3억이야. 3억인데 얘네는 부담금을 500만 원을 더 내래요. 그럼 누가 400만 원짜리 400세대짜리 사겠습니까? 500만 원 부담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299세대로 꼼수를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지역 내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안 냈겠죠. 많이 안 냈겠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이 없다는 얘기는 주변에 학교용지를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인구는 늘어나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기 준농림 지역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여기 농사길이에요 이거. 길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이 상태에서 뭐만 지은 거예요 지금? 아파트만 들여다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주할 때는 좋았는데 아들내미가 학교 가려니까 이부제를 가야 돼. 왜? 학교가 없어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학교는 2개야. 그러면 오전반, 오후반 나눠야 돼. 그리고 하나 또 만들려니까 땅이 없어요. 건물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학교 짓고 저 산중턱에다 놓고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갔다 오더니 집에 안 들어와. 딴 데가 있고. 부산에서 발견됐어. 미아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가 문제였던 거냐면 준농림 지역이 문제였던 거죠. 행위자를 대폭 완화할 때. 그래서 준도시하고 준농림 지역을 개발 가능하게 해주면서 그냥 법적 규제가 얘네들이 도시로 바뀌면서 이원화되어 있던 법률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하나 더 볼게요. 용인시에 보면 여기 아파트 단지 쭉 전하는데 바로 앞이 뭐예요? 농지입니다. 이 난개발의 대표적인 거고 우리나라 성냥가 아파트라는 지역이 용인시예요. 여기 1만 가구 들어왔는데 도로 그대로고 학교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어디를 학교 다니며 어떻게 출퇴근할 거냐. 그래서 여기가 죽전 고가도로인데요. 여기 상습 정치구간입니다. 용인시에서 한번 들어가면 3시간 안에 못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학교를 짓기 시작했는데 늦었죠. 산 아래다가 산 주변에 아파트 지면서 아파트 여기 또 옆에 초등학교 하나 지어놓고 그러면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구는 늘어났어.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용인시의 대표적인 이런 보세요. 도로도 여기 시골길이라 도로도 1차선 도로예요. 그리고 이쪽 라인 보시면은 이거 살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 상태인 지역을 한번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심했던 지역을 찾은 거야. 그래서 다시 돌려놨죠. 자, 이제 원래대로 가볼게요. 자, 원래대로 돌려볼 테니까,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더듬어. 좋았어. 그럼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무슨 지역이었어요? 준도시하고 준농림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지역이 자꾸 난개발되니까, 이게 2개 법으로 관리하지 마자.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자. 그래서 계획 없는 개발은 이제 없애야겠다라고 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였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계획 없는 개발 없다. 앞으로는 반드시 계획을 짜서 계획에 맞는 개발만 허용합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부터 이 2개 법을 통합할 때 전국토의 계획과 이용을 하는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계획이죠. 그 다음에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국토계획법률의 개정 취지가 된 거고요. 그럼 이 법은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규제가 들어가는 거야. 이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탄생 배경은 준농림지역이었구나. 그래서 현재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아까랑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적으로 묶어버린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사진 하나 넣었는데 이 롯데월드는 아시죠? 자, 롯데월드에 보시면 여기 지역은 아파트를 엄청 크게 지어놨고 여기는 저층 단지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창고 단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상가가 있고요. 오피스텔 같은 거. 그리고 이쪽 라인은 이제 단독주택 라인이고 이쪽은 상업시설에 옆에 있고 주차장 있고 고층 건물 있죠? 여기 산 밑에는 이렇게 해서 저층 단지, 아파트 단지도 좀 져놨고 요게 다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던 거야. 법에서 여기 용도는 뭐야? 주거지역인데 좀 많이 짓는 주거지역, 높이 짓는 주거지역, 중간으로 지어야 되는 주거지역.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딱 보니까 이쪽 라인은 지금 현재 도로 라인으로 해서 여기는 밀집도가 높고요. 여기 아예 주택단지죠. 여기 이제 저층 주거 단지, 단독주택 부지. 요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용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송파구청이고 요 밑에가 지금 현재 제2롯데월드 짓기 전에 토지구역 정리하던 그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현재 그냥 항공사진을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자 석촌호수에 롯데월드 있죠? 이쪽 라인하고 이쪽 롯데월드 몰하고 여기는 주거지역은 아니겠죠?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해놨어요. 빨간 색깔이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2종 일반 주거 있고 여기는 3종 일반 주거 있어요. 2종 일반 주거는 중층이라 여기 지역 가면은 중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3종은 고층 아파트예요. 층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끝으로 가면 1종 일반 주거가 있는데 그 화면에 여기서 보시면 1종 일반 주거라고 있죠. 여기 저층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용도를 땅마다 다 정해놨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도를 정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5개가 아니라 4개로 줄여. 그래서 개발용도, 보존용도 나눌 때 개발용도는 도시지역, 보존용도는 관리, 농림, 자연. 뭐가 하나 없어졌죠? 준도시하고 준농림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관리적으로 통합을 시켜버린 거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먹고 자고 하는 지역이니까 그러면 일하는 지역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 주상공록으로 구분했고요. 그중에 전용해서 주택만 일반적인 주거기능과 주거기능 외에 상업기능은 포함하겠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일유군으로 공업지역도 전일준 여기 보생자에서 녹지지역을 세분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거지역 중에서도 전용은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세분을 또 했겠죠.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성격이 3가지라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하기가 좀 애매할 때는 관리를 묶는데 그중에 보존관리로 가라. 농림지역은 농산물, 생산물 생산 지역인데 그러면 여기 지역은 애매할 때 관리적으로 넣되 생산관리로 가라. 그리고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일 때는 계획관리로 가서 계획 짜서 도시를 만들겠다. 계획관리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계획관리가 곧 도시적에 준한 땅이다.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한 땅이다.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한 땅이다. 그중에 또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 구분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위주로 져라. 일반주거는 1, 2, 3종에서 여기는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그래서 여기저기 아파트가 높았던 거고요. 1종은 4층의 저층주택 단지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요. 도시지역이 도시적으로만 돼 있어요. 서울시는 용도지역이 관리 농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땅 중에 자 보시면 초록 색깔 있죠. 그리고 노란 색깔 있어요. 노란 색깔이 주거지역인데 거의 50% 차지합니다. 녹지지역이 40% 정도 차지. 그러면 상업지역은 4%, 공업지역이 5%예요.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들이고 여기는 이제 공업지역이에요. 그럼 어느 땅이 제일 적네요? 도시지역이 서울에? 녹지? 상업이잖아. 상업이 제일 적다 보니까 제일 비싼 땅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거지역도 똑같은 주거지역이 아니라 여기 주거지역은 3종 일반 주거니까 15층, 20층짜리 여기 일반 주거라 12층, 15층짜리 여기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4층 이하짜리 여기는 1종 전용 주거라 단독주택 위주로 지어라. 같은 주거지역인데도 용도를 다 정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고 정해진 목적대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하려면 우리는 1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라 안 되고 2종이나 3종이나 준주거지역만 허용된다.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용도지역 현황인데 현재 보시면 우리나라 전국당 중에 농림지역이 제일 많아요. 47% 정도 되고 관리지역이 두 번째로 여기 한 25%,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15% 정도,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한 11% 정도에서 제일 많은 게 1등이 뭐예요? 농림지역, 2등이 관리지역, 3등이 도시지역, 4등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현재 전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정도의 개념만 파악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